제1장 아비투스가 삶, 기회, 지위를 결정한다.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다. 협상할 때, 데이트할 때, 어린이집을 고를 때, 사업상 접대 자리에 나갈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드러난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 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 구실을 한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한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한다. 하지만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이 책에서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고등학생 무렵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 갔을 때 처음으로 아비투스의 차이를 경험했다. 나는 서민 아파트에 사는 한 가정의 홈스테이로 배정됐다. 그 집의 부모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일했고 저녁 식사로 통조림 라비올리를 먹었으며 그 집 주방에는 늘 바퀴벌레가 기어다녔다. 나는 그곳에서 이틀도 견딜 수 없었다. 그때 한 친구가 자신의 호스트에게 나도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 동화처럼 하루아침에 나는 한 사업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우아한 문양이 새겨진 천장, 고급스러운 골동품, 서로 존댓말을 쓰는 부부, 고상한 식탁 대화. 이 가정의 생활 양식 역시 내가 원래 경험하던 것과 전혀 달랐다. 나는 그들의 생활에 큰 감명을 받았고 최고의 환대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학과 프랑스어를 잘 하더라도 여기가 나의 세계라는 느낌은 받을 수 없었다. 파리에서 지낸 몇 주는 내가 꿈꾸는 좋은 삶의 표본이 되었다. 지금까지 없었던 열망이 자라났다. 그 후로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환경의 생활 방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 사회철학자 피에르 브루디에의 구별짓기는 대학 시절 토론 수업의 도서 목록 중 하나였다. 브루디에는 이 책에서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의 전형적인 생활 방식과 인생관을 연구했다. 이 책이 알려준 개념 하나가 교환 학생 때의 내 경험에 이름을 붙여 주었다. 바로 아비투스다. 이 단어는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 HABERE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파생했다. 브루디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려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아비투스와 가장 걸맞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본질에 맞게 산다고 느낀다. 사다리의 어느 단계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하다. 차이는 다른 곳에 있다. 모두 자신의 가정에서 아비투스를 가져오지만 모든 아비투스가 세상에서 똑같은 가치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누가 최고일까? 더 나아가 누가 과연 최고 중에 최고일까?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일까? 아무튼 돈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 브루디에는 탁월함의 전제 조건을 자본이라고 보는데 그가 말하는 자본에는 돈과 능력 외에 많은 것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남들과 자신을 구별짓고 돋보이게 할 수단은 아주 많다. 여러 범주의 자본이 인간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한다. 그것을 모두 7가지 자본으로 나누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심리자본, 낙관주의, 열정, 상상력, 끈기,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하느냐 아니면 중간 수준에 머물게 하느냐는 심리적 안정감에 달려있다. 문화자본, 선망과 존중을 받는 코드와 취향, 몸에 밴 고급 문화와 탁월한 사교술이 고전적 문화자본이라면 주의 깊고 한결같은 생활 양식, 혹은 용기 있는 기행과 개별성이 새로운 트렌드의 문화자본이다. 지식자본, 졸업장, 학위, 전문지식, 경력, 학술 및 기능 자격증, 자신의 지식과 역량으로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 경제자본, 소득, 현금 자산, 부동산, 주식, 연금, 보험, 예상되는 상속재산 등 모든 물질적 재산. 신체자본, 스스로 얼마나 매력적이고 건강하고 활기차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판단,
사람들은 외형에서 사회적 지위, 내적 가치를 유추한다. 언어 자본, 유창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관점에서 구체적, 객관적으로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어디에서 무슨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할지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사회 자본, 누구를 아는가, 개인이나 집단과 얼마나 잘 지내는가, 든든한 가족, 훌륭한 롤모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맥, 진정성 있는 멘토, 결정권자와의 친분, 서로를 격려하는 동료, 영향력, 권력, 가시성. 7가지 자본 유형은 투자 포트폴리오와 같다. 저마다 자본 유형의 구성과 비율이 다르다. 어떤 이는 돈과 인맥이 풍족하다. 어떤 이는 고급 취향과 교양으로 빛을 발한다. 브루디에는 아비투스를 3계급으로 분류해 단순화했다. 단순화는 사회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현실에선 훨씬 더 다층적이다. 7가지 자본 유형의 혼합이 각각의 아비투스에 각인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아비투스가 형성된다. 예를 들어 몇몇 자본 유형은 아주 많은 반면 나머지 자본 유형이 부족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개별 자본 유형이 평균 이상으로 많아지면 그 범주에서 자신감과 특권이 생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7가지 범주 모두에서 탁월한 사람만이 부와 차별성 그리고 권력을 갖는다. 그러나 아비투스를 굳어버린 습관으로 여기는 것은 짧은 생각이다. 당연히 우리의 성향과 편애는 삶의 경험과 함께 변한다. 인간은 상황에 맞춰 태도를 바꾼다. 모든 계층과 분야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세상에 내놓는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수준은 계속 올라간다. 브루디에가 명확히 말한 것처럼 아비투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년기에 몸에 밴 아비투스는 아주 깊이 자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바뀌기도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빨리 바뀌지는 않는다.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든 아비투스는 언제나 느릿느릿 뒤따라오기 때문이다. 브루디에는 이런 뒤처짐을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른다. 책, 에티켓 세미나, 경영자 교육 등의 자기 개발을 지원해 주지만 새로 익힌 행동 방식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방금 배운 티가 나는 것을 막아주진 못한다. 이러한 아비투스의 뒤처짐은 심지어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 히스테리시스는 위와 아래 두 방향으로 효력을 낸다. 예를 들면 가난해진 귀족의 경우 영토는 사라지지만 주권은 남는다. 귀족이었던 사람은 귀족 티가 남아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한번 획득한 자본 유형은 아주 단단히 정박해 다음 세대까지 상속된다. 그러면 일반 대중과 최정상의 경계는 어디인가? 최정상에 속하려면 무엇을 성취해야 할까? 최정상은 통계적 순위와 한계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최정상이란 사회적 위치든 인생 성과든 만족감이든 당신이 최고라고 여기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상위 3%를 위해 이 책을 쓴 게 아니다. 당신과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해 썼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다. 아비투스를 풍성하게 하는 자본 유형은 명확하다. 상류층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고급 아비투스를 성취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다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부유한 가정 출신이 남들보다 뛰어난 점은 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다. 무엇이 아비투스를 내적으로 강화하고 성공의 기회 그리고 영향력을 키우는가? 탁월함의 아비투스를 구축하기 위해 상류층의 숨은 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새로운 사회계층으로 진입하는 입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위, 아래, 대각선, 그 사이. 새로운 환경에 곧바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이유. 명문대와 학비를 대지는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최적의 출발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법. 까다로운 대화 상대나 목표 집단을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하고 접촉하는 방법. 위대한 경력을 쌓기에 노력하든 특별한 재능을 실현하거나 성과를 더 많이 인정받고 싶든 고급 아비투스는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시야를 넓히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당신의 위치를 새롭게 설정할 기회가 왔다.